2021년 글로벌 산업 전반에 걸쳐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비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통신기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심지어 자동차까지 갈수록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제품은 늘어나지만 반도체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꽤나 높은 편인데요. 2020년 기준 전세계 D램 시장의 70% 이상, 낸드 플래시 시장의 약 60%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구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의 제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소재 공급망을 점검하란 내용의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는 연설 중 반도체 칩을 직접 보여주면서 공급망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이를 따라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없는 게 없을 것만 같은 나라, 국방비만 1,000조 원을 쏟아붓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반도체 공급 위기를 겪게 된 걸까요? 사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를 만든 나라입니다. 인텔은 1970년 세계 최초 상용 D램 반도체를 개발했고 이듬해인 1971년 세계 최초로 인텔 4004라는 4비트 CPU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기피 대상인 3D 업종이었습니다. 만들기는 어렵고 5만 가지 화학물질을 가져다 써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며 지저분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자 인텔이 메모리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미국은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메모리 반도체 얘기입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고작 세계 3위라고는 하지만 미국은 인텔, 퀄컴,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세계 초인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즐비합니다. 반도체 전체로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60년대처럼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며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고 그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하려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든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승승장구하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침몰시킨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반사 이익을 봤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결성할 거란 얘기도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오른 한국을 끌어내리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977년 삼성으로 시작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비록 역사와 경험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짧지만 1999년 세계 최초로 기가D램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21년 2월 삼성전자는 또 한 번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엔진이 탑재된 메모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3개의 중요 부품이 이를 분담하는데 이들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CPU는 계산만, 메모리는 기억만 할 수 있고 하드디스크나 낸드 플래시와 같은 저장 장치는 기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부품 성능이 제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각 부품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폰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에 AI 엔진을 탑재한 HBM-PIM을 출시하면서 메모리 자체에서도 연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C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은 빨라지고 전기는 덜 먹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속도는 기존보다 2배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은 무려 7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AI 반도체 시장은 약 256조 원으로 추산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커지며 2030년에는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과 대만이 힘을 합쳐 한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다시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